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월 28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코로나라는 좀 긴 터널 속에서 뭔가 좀 실감나거나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마음 편히 친지들을 만날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따뜻한 안부들을 전하면서 사랑 가득하고 풍성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주식시장이 급반등을 해주면서 그래도 마음은 조금 위안이 되는 금요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7% 상승을 하면서 2663포인트 기록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2.78% 상승을 하면서 872포인트까지 반등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거든요. 나스닥 지수는 1.4%대, 그리고 다우존스 0.02%, S&P 500 지수 0.54%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는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도 분위기는 정강 후약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전장에는 분위기가 꽤 괜찮았습니다. 나스닥 지수 장중에 1.65%까지 상승을 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 등이 낮아지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었는데 또 오후장 들어서 좀 힘이 없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주시장은 이제 어제 워낙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또 어제 저점을 이탈하고 2591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때 사실은 투자자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어제처럼 또 하염없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을 오늘 2600포인트를 깼을 때 아마 많이 하셨을 거고, 그때 손절하신 분들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좀 바닥 징후가 보인다 그런 얘기들 드렸었는데 그 포인트가 정확하게 좀 바닥이었고, 그 이후에 시장은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의 실적 서프라이즈 소식이라던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감 완화, 이런 소식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고, 또 현대 엔지니어링이 사실 상장하려고 했는데 상장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건설주들을 중심으로 호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건설주들이 오늘 시장에 좀 상승을 이끌었던 모습이 특징적이었고요. 그만큼 이제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 IPO도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IPO 할 때 싼 가격에 상장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값을 받고 상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일단은 오늘의 상장 철회,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를 보면요, 지금 2663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등을 했다고 해서 사실 여기서 너무 낙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부터 사실 심리는 그래도 예전보다 좀 얼어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래도 좀 빠질 만큼은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L자형의 모습, 또는 약간 V자로 반등을 하면서 2800선 정도까지는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800선과 2850선대, 이제는 좀 그 부분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L자형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국내의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은 움직일 것이고요. 또 국내에 1월 수출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 그리고 해외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촉각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1월 수출 발표가 2월 1일 날 있고,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2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ECB 통화정책회의도 3일에 있고, 미국의 고용지표 4일에 있습니다. 물론 또 제가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 세워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다음 주는 증시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단은 국내에 휴장하는 동안에 각종 경제 지표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2800선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 열려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면요, 오늘은 건설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을 대표로 해서 건설주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현대건설의 자회사였잖아요, 현대엔지니어링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현대건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자회사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긍정적이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건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반등 요인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을 철회하면서 수급 분산에 대한 좀 우려가 완화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은요, 건설은 정말 뭐 건설 경기 활성화는 여야 후보들의 수건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문제를 일으킨 거지, 다른 건설 업체들이 뭐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고, 뭐 분양이나 이런 거는 다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또 반전의 계기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가져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지지선은 이제는 뭐 단기적으로 저항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45,000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또는 45,000원 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좀 다시 또 쌍바닥을 만드는 움직임이 보이느냐, 좀 그런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지만 밀린다면은 제가 봤을 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확인했듯이 앞자리가 만약에 3자로 바뀐다면은 충분히 매수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래서 건설주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이런 대형 건설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SK하이닉스 오늘 6%대 급반등을 하면서 12만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4분기 영업이익 무려 4조 2천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0%의 영업이익 증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는 이제 한 주당 1,540원 정도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뭐 시가 배당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동안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주주 환원 정책이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주주 환원 정책도 좀 긍정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분기 배당도 실시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뭐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13만 5천원 정도까지 반등 여력이 있다고 했는데 13만 2,500원에서 못 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아래 하단 121선에서는 지지를 받았고요. 이 부분은 분명 11월, 12월 달에 계속 지지를 받았던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분명 뭐 작년도 실적뿐만이 아니라 올해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역시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예요. 현대오토에버도 제가 좀 최근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기업인데요. 오늘 4.8% 강세를 보이면서 13만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4분기 영업이익이 262억 정도 기록을 했고, 사실 4분기 실적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듯이 전년 동기 대비 0.97% 정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 영업이익이 10% 정도 증가를 했었고, 또 올해의 매출 예상은 한 2조 원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 수준까지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예요. 14만 8,500원대. 그리고 뭐 12월, 1월 달에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또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밀린다면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시자고요. 지금은요, 종목들 긍정적으로 보고 또 설 연휴 주식을 잊고 즐겁게